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생각보다 잡히지 않으면서 미국이 금리를 1%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우리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국내 주식시장도 출렁거렸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환율이 또 폭등했습니다. 하루 만에 17원 넘게 올라 1달러에 1,390.9원, 이제 1,400원을 코앞에 두게 됐습니다. 주가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2,400선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해 1.5%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환율과 주식시장이 이렇게 흔들린 건 미국이 다음 주에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1%포인트 올릴 거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는 2.5%로 같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한국은행은 올해 2번 남은 기준금리 결정 때 0.25%포인트씩 올려 연말 3%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다음 주 1%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린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다음 달 한국은행이 0.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리는 걸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페드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유가가 더 크게 큰 폭으로 뛴다든지 미국 경제가 훨씬 나빠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문제를 저희가 컨트롤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무작정 금리를 계속 크게 올리기만 하기도 어렵습니다. 가계와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가 너무 커지기 때문입니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우리나라 가계가 부담해야 할 연간이자는 한 사람당 16만 3천 원씩 늘어납니다. 올해 2분기 가계대출 규모는 1,757조 원, 이 가운데 78%는 금리 인상에 민감한 변동금리형입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막대한 이익을 거둔 에너지 회사들에게 횡재세를 받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95조 원 규모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쓸 계획입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유럽의회에서 진행된 국정연설. 유럽연행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회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is wrong to receive extraordinary record revenues and profits benefiting from war and on the back of our consumers. Profits must be shared and channeled to those who need it most. 그러면서 특단의 에너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스, 석유 등 에너지 기업들한테 초과이익 일부를 횡재세로 걷어들여 어려움을 겪는 가계에 보태주겠다는 겁니다. 1,4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95조 원 넘는 이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Proposal will raise more than 140 billion euros for member states to cushion the blow directly. EU의 전기값은 가장 가격이 비싼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것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쓰던 회사들은 도산 위기에 놓였지만 다른 에너지 회사들은 반대로 유례 없는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그동안 싸게 전기를 생산하고도 비싼 값에 팔아온 전력 회사들에게 주로 이익금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영국은 석유와 가스 업체들에게 초과 이윤세를 25% 늘려 부과하는 등 일부 EU 국가는 이미 횡재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전체에서 이 같은 법안이 실행되려면 회원국가들의 승인이 필요하며 유럽연합은 오는 30일 에너지 장관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북한의 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협의체를 4년 8개월 만에 재가동합니다. 외교 국방차관이 속속 워싱턴에 입국하고 있는데요. 하나같이 대북 메시지가 이전보다 강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가진 막강한 군사력을 한반도까지 전개해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해주는 확장 억제. 한국과 미국의 외교 국방 차관으로 구성된 2대2 확장 억제 협의체 회의가 4년 8개월 만에 열립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워싱턴에 도착한 직후 이전과 다른 좀 더 강화된 확장 억제 수단을 보게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전략자산 전개 같은 것도 있고 또 그것이 수준이나 폭이 또 과거하고는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북한이 지난주 핵무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위협을 느끼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법으로 천명한 상황이다 보니 이번 한미 전략협의체에서는 여기에 맞서 이전보다 수위 높은 결과물로 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북한이 불과 며칠 전에 핵무력 정책
법제화도 발표를 했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그런 인식하에 보다 강화된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하루 먼저 입국한 신범철 국방차관은 이번 방미 기간 핵을 탑재한 전략 폭격기와 항공모함 같은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을 직접 확인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장 억제 실행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청,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 그리고 앤드류 합동기지에서의 전략 자산을 보게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이제는 안보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역시 별도의 만남을 통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잇따라 입국한 외교 국방차관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이곳 시간으로 모레 나오는 회의 결과물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어젯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여성 영무원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역사 복도 곳곳에 핏자국이 흩어져 있습니다. 미화 담당 직원들이 정리하는 동안 일부 구역은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어젯밤 9시쯤 역사 내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 영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 인근 복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이 남성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려던 영무원을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을 목격한 시민이 화장실 안에 설치된 비상벨을 눌렀고 시민과 직원들이 가해 남성을 제압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여자 화장실로 신원 미상의 남성이 따라 들어가서 피해 영무원은 심정지 상태로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가해 남성을 현장 체포한 경찰은 숨진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가 확인되면 이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